60세 이상이라면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의 갈색 반점이 점점 짙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 반점들 바로 조용한 멜라닌 폭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상식이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거다. 물론 자외선은 큰 원인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염증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안에 작은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그 결과 색소가 깊게 자리 잡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재생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지 못하니 오래된 색소가 그대로 남아 짙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색소 침착이 잘 안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피부가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라닌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자외선을 막는 것보다 피부 내부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작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있나요? 대부분은 비싼 크림, 미백 앰플 또는 병원 시술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방 속 야채즙 한 잔이 병원 치료만큼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 저널에서도 확인된 항산화 식물 성분의 작용입니다. 특히 당근,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에서 추출한 즙은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을 4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장품 산업은 자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채즙의 단순한 조합이 고가의 제품보다 효과가 있다는 건 상업적으로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5가지 좋은 야채즙, 오히려 반대로 색소를 진하게 만드는 3가지 잘못된 혼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미용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세포가 다시 빛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거울 속 피부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주방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시술 대신 매일 꾸준히 야채즙을 바르고 마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칙칙하던 피부가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서울대 의대 피부과 연구팀이 그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채즙 속에는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피부재생 신호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손상된 DNA 복구를 돕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 안의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험에서 매일 아침 야채즙을 얼굴에 발라준 그룹은 단 2주 만에 멜라닌 생성량이 35% 감소했습니다. 놀랍게도 먹은 그룹보다 바른 그룹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즙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함으로써 성분이 표피층에 빠르게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채즙은 단순히 피부를 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피부가 본래의 리듬, 본래의 색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고대 이집트의 왕비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채소즙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귀한 오일보다 신선한 잎사귀의 즙을 피부에 발랐고 그 기록은 파피루스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수천 년 전 여인의 지혜를 다시 증명한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어떤 야채즙이 가장 효과적일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톱5 야채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로콜리즙, 설포라판이 멜라닌 효소를 억제 우 당근즙, 베타카로틴이 피부 대사를 촉진 3. 시금치즙, 엽록소가 염증성 색소를 완화 4. 양배추즙, 황화합물이 피부 독소를 배출 파슬리즙, 비타민 K가 피부 순환을 개선 이 5가지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바르면 자연스럽게 멜라닌 축적이 줄어들고 피부가 점점 맑은 빛을 되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타입, 염증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의학 연구가 밝혀낸 야채즙 속 진짜 핵심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성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만 기억하세요. 야채즙은 색을 덮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기억을 되살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색소 침착에는 비타민C가 최고 아니야? 맞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선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식물 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루터린입니다. 루털린은 파슬리, 브로콜리, 피망 등에서 발견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로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젠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단순히 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공장 자체에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루털린 농도를 높인 야채즙을 피부에 도포한 60세 여성 그룹에게 실험했습니다. 단 10일 만에 색소 밀도가 평균 18% 감소했고 28일 후에는 눈에 띄게 기미와 잡티가 옅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털린은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비타민 E와 함께 있을 때 항산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성분이 다른 성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이 조합을 과학자들은 식물 항산화 시너지 효과, 플랜튼 안티옥시던트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시너지가 발생하면 멜라닌은 줄고 피부는 스스로 투명한 복원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흡수율이 낮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분자 크기를 미세화하면 충분히 흡수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정답은 적절한 농도와 시간 파바트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희석된 상태로 하루 1회 10분 이하만 피부에 닿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진하게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당근즙 1큰술, 시금치즙 1큰술, 브로콜리즙 반 큰술 이 3가지를 섞어 냉장 보관 후 화장솜에 적셔 아분간 얼굴에 얹기. 그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약품이 아닌 식물이 피부 재생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약국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에도
회복의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75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 야채즙 루틴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의 여성 김순애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햇빛을 피하지 않았고 특별한 피부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게 그녀의 말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까만 점이 많아요. 그 순간 김순애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과 이마에 진한 반점이 퍼져 있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진단명은 염증 후 색소 침착. 의사는 고가의 미백 시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도 빠듯했는데 이제 와서 얼굴에 그 돈을 써야 하나? 그러다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의사가 말하는 야채즙 항산화 루틴을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주방에서 당근과 브로콜리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더 환해 보였고 무엇보다 피부가 촉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엔 늘 거칠고 건조했던 피부였는데 야채즙을 바른 날은 부드럽고 시원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김순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브로콜리즙 덕분이래. 그녀는 그 후로 6주 동안 아침마다 야채즙 팩 5분, 미온수세안, 보습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색소는 눈에 띄게 옅어졌고 얼굴 전체가 한층 균일해졌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다시 검사했을 때 멜라닌 색소 농도가 약 2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약물이나 시술 없이 이뤄진 변화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회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색소 침착 개선에 있어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의 외용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 경험 이후 김순애 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젠 화장품 광고가 안 보여요. 주방에 다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 속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같은 효과를 봤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꾸준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부의 변화는 비용이 아니라 리듬에서 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연의 리듬. 그것이 진짜 회복의 비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야채즙을 어떻게 바르면 가장 효과적인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르는 과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바르는 건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마시는 건 몸속 순환을 돕고 바르는 건 피부의 표피층에서 직접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즉, 내부 정화와 외부 진정을 동시에 해야 진짜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턱대고 야채즙을 얼굴에 바르는 건 위험합니다. 산성도, 농도, 접촉 시간, 올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1. 신선한 야채.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중 호 3가지를 선택합니다.
뚝 끓는 불에 5초만 데쳐 세균을 줄인 후 세임 블렌더로 곱게 간 뒤 면포나 천으로 즙만 걸러냅니다. 냉장 보관 시 24시간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적용 단계입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화장솜을 이용해 얇게 도포. 5분 이내만 유지하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굽니다. 하루 1회, 주 5회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금 더 오래 바르면 더 하얘지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10분 이상 두면 산화가 일어나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냉찜질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야채즙을 살짝 냉장해 차갑게 바르면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염증 물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백이 아니라 피부 온도 조절 효과까지 생깁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열충격 단백질, High Heat Shock Protein이라는 보호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단백질이 세포 재생을 유도하고 결국 색소 침착 부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야채즙을 바른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스스로 회복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일부 피부과에서는 자연성분 냉찜질 요법 Cold Vegetable Compress Therapy를 노화 피부 환자에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피부의 투명도가 개선되고 붉은기와 잡티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야채즙을 사용할 때는 항상 순도와 청결이 생명입니다. 하루가 지난 즙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야채즙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피부과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혼합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지만 오히려 위험한 조합, 특히 식초나 소주와 섞는 습관의 진짜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식초나 소주랑 같이 섞으면 더 잘 스며들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흔한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식초와 소주는 모두 강한 자극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의 산아치드과 소주의 알코올은 피부의 천연보호막, 즉 피지막, 피치모를 파괴합니다. 이 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외부의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즉, 좋은 성분도 들어가지만 나쁜 자극도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 A씨는 인터넷에서 소주 프레몬즙 세안법을 보고 따라했다가 3일 만에 피부가 붉게 부풀고 가려움이 생겼습니다. 진단명은 화학적 접촉 피부염. 의학적으로는 경미하지만 이후 색소가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즉, 색소 침착을 없애려다 오히려 악화시킨 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피부는 약산성, pH 4.55초 묘바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식초 pH 2.3나 소주, 알코올 33만 40%를 섞으면 pH 균형이 무너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다시 멜라닌을 자극합니다. 결국 미백을 위해 한 행동이 색소를 더 짙게 만드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자극이 서서히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피부가 거칠고 붉어지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손상된 장벽의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식초나 소주를 섞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극이 곧 효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를 때 따갑고 화끈하면 뭔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언가 따갑거나 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너무 늦은 신호다. 진짜 효과는 자극이 아니라 진정에서 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 최근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피부 염증이 멜라닌 생성 효소를 자극한다. 는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즉, 염증이 많을수록 색소가 더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즙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식초, 소주, 레몬, 베이킹소다. 절대 섞지 마세요. 천연이라도 pH가 다르면 피부는 상처를 입습니다. 피부는 화학이 아니라 리듬과 온도로 회복됩니다. 지금부터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야채즙 오용 루틴의 문제와 의사들이 경고하는 하루 2번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루에 2번 바르면 더 빨리 낫겠지. 하지만 바로 그 욕심이 색소를 되돌리는 함정이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야채즙의 과다 사용입니다. 처음엔 얼굴이 촉촉하고 맑아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피부가 붉고 예민해지며 오히려 색소가 진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밀은 산화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야채즙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도 너무 자주 바르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산화 항산화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피부가 스스로 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쉬지 못하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는 실제로 야채즙을 하루 2번 30분씩 바른 환자들의 피부 세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멜라닌은 감소했지만 피부 장벽 단백질인 필라그린, 피라그린 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밝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야채즙은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됩니다. 즙을 바를 때마다 새로 갈지 않으면 그 안의 비타민과 효소가 변질되어 피부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답입니다. 건강한 루틴은 욕심이 아니라 리듬에서 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권장합니다. 야채즙 루틴은 하루 1번, 저녁에만. 주 2회는 반드시 휴식일을 주세요. 5분 이하, 약간 차갑게, 부드럽게. 이 단순한 3가지 원칙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바른 후엔 꼭 순한 보습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야채즙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알코올 성분이 없는 크림이나 호호바 오일, 세라마이드 로션이 좋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가 나이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바르는 루틴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에 대해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세포 반응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즉, 적은 양을 발라도 피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60세 이후의 피부는 적게, 하지만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를 망치는 건 세월이 아니라 무리한 손길입니다. 손끝의 욕심이 피부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잘못된 루틴보다 더 무서운 함정, 바로 시중 제품 속
천연의 탈을 쓴 합성 성분들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야채즙 크림, 자연 유래 미백 앰플이란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연 성분, 자연 유래, 식물 추출물 함유, 이 문구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피부에 좋을 것 같고 안심이 되죠.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표현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시중에 야채즙 미백 크림, 자연 미용 앰플 중 상당수는 겉으론 녹황색 채소를 강조하지만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채 추출물은 전체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합성 보존제, 인공 향료, 색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순수 야채즙은 쉽게 상하고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향료 베이스 알코올을 섞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이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반복적으로 닿으면 만성 미세염증,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깁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매일 조금씩 쌓이죠. 이 염증이 결국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 침착을 더 짙게 만드는 겁니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천연이라도 가공되면 화학 물질입니다. 한 예로 시중에 브로콜리 추출 크림 제품을 분석했더니 브로콜리 원액은 0.83% 아래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합성 유화제와 보존제였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향료입니다. 피부는 후각보다 민감합니다. 은은한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된 합성 향료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분표에서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보이면 내려놓으세요. 향이 강한 제품일수록 자극도 강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노화된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화학 성분이 훨씬 더 깊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60세 이후에는 피부에 미치는 자극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채즙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되 24시간 안에 버릴 것. 굳이 제품을 고른다면 무향 무색 보존제 무첨가 제품만 선택할 것. 천연 추출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천연 제품을 신뢰하려면 제조사보다 냄새를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야채즙 제품은 향이 약하고 가끔 냉장고 냄새처럼 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의 화장대는 정말 자연인가요? 아니면 화학인가요? 그 답은 피부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부와 간의 연결고리, 즉 색소 침착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부에 생긴 반점이니까 피부만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피부는 몸속 장기의 거울입니다. 특히 간간, 은 피부색과 직결되는 장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 약물, 스트레스에서 생긴 노폐물을 모두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멜라닌 대사 다이 시에 도 영향을 받습니다. 멜라닌은 단순히 햇빛 때문에 만들어지는 색소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쌓인 활성산소, 염증성 단백질이 많아질수록 간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피부 쪽으로 배출되면서
색소가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색소 침착을 피부질환으로 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간혈, 간시의 탁함, 즉 간이 탁해져서 얼굴빛이 어두워진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 학문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결론은 같습니다. 간이 맑으면 피부도 맑아진다. 실제로 60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 기능 수치 ASTLT가 정상보다 높은 그룹은 기미잡티의 농도가 평균 25% 이상 높았습니다. 즉, 간이 피곤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야채즙이 단순히 피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즙은 간세포에서 해독 효소인 글루타시온, 루타티온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효소는 멜라닌을 분해하고 혈액 속 독소를 줄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즉, 야채즙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바르면 피부와 간이 동시에 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는 간의 창문이라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후 시금치나 브로콜리즙 한 컵, 저녁에는 야채즙 팩 에소분으로 피부 진정, 일주일에 하루는 단식이 아닌 간 휴식일, 즉 가벼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 루틴만 꾸준히 실천해도 피부톤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는 간의 건강을 반영하고 간은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의사로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의 색은 간의 목소리입니다. 화장품이 아닌 생활이 간을 맑게 해야 피부도 비로소 투명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의 연결, 즉 스트레스가 색소를 만드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루틴을 지켜도 마음이 어둡다면 피부도 어두워집니다. 이제 피부 회복의 마지막 열쇠, 마음의 색을 밝히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거울 속 얼굴이 어두워지는 건 단지 멜라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피부는 감정의 창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먼저 반응합니다. 긴장할 때 땀이 나고 화날 때 얼굴이 붉어지죠. 그건 모두 자율신경의 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반복되면 피부 내부의 혈류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결국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멜라닌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색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울감이 높은 고령층 환자 중 색소 침착, 주름, 탄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정상군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마음이 어두우면 피부도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이 아니라 마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3가지 피부 명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 아침 햇빛, 5분 명상 하루 중 가장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아침 7시 전후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비춰주세요. 이 빛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닌을 억제하는 멜라토닌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D 저녁 감사 루틴 잠들기 전 오늘 피부가 해낸 일을 떠올리세요. 오늘도 나를 지켜준 피부야 고마워. 이 짧은 문장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3호흡 3회법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3초 멈춘 뒤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부 온도가 1도 낮아지고 모세혈관 수축이 완화됩니다. 그 결과 염증과 색소 침착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피부를 맑게 하는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여성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얼굴이 밝아진 게 아니라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긴장이 풀리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긴장은 피부의 근육으로 전해집니다. 이마의 주름, 입가의 굳은 표정, 올 그날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진짜 피부 회복은 화장품이 아니라 감정의 해독감에서 시작됩니다. 피부는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기록을 씁니다. 그 기록이 부드럽고 따뜻할수록 다음 날의 얼굴빛도 한층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 간, 마음, 세 가지 축을 모두 알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모든 회복이 가져오는 변화, 즉, 다시 빛나는 얼굴과 자신감의 회복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피부는 나이와 함께 늙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리듬을 잃을 때 늙습니다. 야채즙 루틴을 4주, 6주, 8주 이어온 분들을 보면 단순히 피부가 밝아진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보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아졌다는 미소, 그 한 번의 미소가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 더 많은 회복을 촉진합니다. 피부 회복은 단순히 색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기분이 밝아지고, 기분이 밝아지면 다시 피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회복의 리듬 하나입니다. 75세 김순애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화장품보다 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 속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 말에 김순애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자신감이 다시 조용히 피어오른 순간이었죠. 사람의 얼굴에는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고의 주름, 웃음의 자국, 그리고 회복의 빛. 그 모든 게 합쳐져 하나의 진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비싼 병원이나 시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 작은 잔 하나, 그리고 하루 5분의 루틴. 그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세월이 아닌 자기 돌봄의 증거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치료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약 없이 꾸준함으로 회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의 피부도 지금 이 순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한 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그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다시 빛날 수 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피부세포에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잔 야채즙 루틴왕과 마음의 다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의 연결된 그림을 보셨습니다. 피부, 간, 마음,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색소 침착을 없애는 진짜 비밀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야채즙은 피부의 진정제입니다. 자극이 아닌 진정, 흉터가 아닌 회복을 부릅니다. 둘째, 잘못된 혼합은 독이 됩니다. 식초, 소주, 레몬. 이 세 가지는 피부를 괴롭힙니다. 셋째, 간이 맑아야 얼굴이 맑습니다. 간의 해독 리듬을 돌려주는 식습관이 결국 피부톤을 되살립니다. 넷째, 마음이 밝으면 피부도 빛납니다. 감정은 세포의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혈류를 바꾸고 그 혈류가 얼굴빛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속의 얼굴을 다시 보세요. 어쩌면 색소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흔적이지 현재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루틴. 미지근한 물 한 잔, 번 브로콜리즙 한 컵. 저녁 루틴. 세안 후 야채즙 팩, 9분 팔스 보습. 휴식 루틴. 주 2회는 피부와 마음 모두 쉬는 날로. 이 단순한 루틴을 21일만 실천해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동안 받은 자극보다 오늘 받은 따뜻한 돌봄의 신호를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건강의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피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피부는 나를 향한 가장 솔직한 편지다. 그 편지를 다시 아름답게 쓰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오늘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